요즘 경제 시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금은 신고가를 찍는데 코인은 왜 폭락할까? 둘 다 돈에 대한 아니었어? 인플레이션, 불안, 달러 약세 같은 얘기 나오면 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과 코인을 한 묶음으로 기억해 왔거든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오르는 자산,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강해지는 자산, 현금이 불안할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 같은 말들이 둘을 같은 문장에 넣어 설명해 왔기 때문에 둘이 갈라지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 분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금이 오르는 건 위기 신호니까 코인도 곧 따라오겠지라고 단정하고 무리해서 들어가거나, 반대로 코인이 빠지니까 금도 곧 꺾이겠지라며 금 상승을 놓쳐버리거나, 또는 더 안 좋게는 지금은 둘 다 위험하다면서 공포에 휩쓸려 바닥에서 던지고 꼭대기에서 사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해석이에요. 같은 불안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시장이 금과 코인을 만정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 판단이 자꾸 엇나가고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같은 불안한 시기인데 왜 금은 피난처로 선택되고 코인은 위험한 자산 취급을 받을까? 이 질문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투자자는 계속 뒤늦게 따라가게 돼요. 그렇게 시장이 만든 속도에 끌려다니다가는 손실이 막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금은 안전자산이고 코인은 위험자산이라 그래요 같은 한 줄 설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혼란을 느끼는 지점을 정확히 짚고 왜 같은 환경에서도 두 자산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아주 쉬운 말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 최소한 두 가지는 피할 수 있어요. 첫째,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실수. 둘째, 시장의 신호를 거꾸로 읽어서 정반대 포지션을 잡는 실수. 결국 이 파트를 이해하는 게 오늘 영상 전체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지점을 막아주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코인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둘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왜 그동안 유사한 자산처럼 느껴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금과 코인을 각각 따로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책에서도 늘 비슷한 말로 설명돼 왔습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대안이 되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자산, 정부와 중앙은행을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 이런 문장들이 반복되다 보니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묶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둘의 방향이 갈라지는 순간 시장이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틀린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조급함입니다. 금이 너무 올라서 불안하고 코인이 빠지니까 더 무섭고, 결국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근거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큰 손실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구조를 모른 채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금과 코인이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어떤 시기에는 맞았고 어떤 시기에는 위험해지는지, 그 기준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금이 오를 때마다 코인을 떠올리고 코인이 빠질 때마다 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다음 내용을 이해하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보다 더 중요한 걸 얻게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은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금과 코인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음모나 착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맞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경험이 항상 적용되는 법칙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인식이 만들어진 건 돈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마다 두 자산이 같은 문장 안에서 설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나라가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믿는 자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코인은 등장하자마자 정부가 찍어내는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라는 설명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 다 자연스럽게 기존 시스템의 대안이라는 이름 아래 묶였습니다. 이 단계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두 자산을 같은 방향으로 떠올리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돈이 많이 풀리던 시기의 기억입니다. 금리가 낮고 돈이 넘치고 투자라는 게 무섭지 않던 시기에는 금도 올랐고 코인은 훨씬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금과 코인이 오른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서 둘이 동시에 움직였던 장면만 기억에 남게 됩니다. 반대로 갈라졌던 시기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늘 그렇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코인에 붙은 별명 때문입니다. 디지털 금. 이 표현은 이해를 돕기엔 굉장히 쉬웠지만 동시에 오해를 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금이 하는 역할을 코인이 그대로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위기 때도 같은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별명은 코인의 한 속성을 설명한 말이지 시장에서의 행동 방식을 보장해주는 말은 아닙니다. 뉴스와 컨텐츠의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금과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두 자산이 같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이유로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같은 이유로 주목받아도 선택받는 순서와 강도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주는 콘텐츠는 많지 않았고 그 공백이 오해를 더 키웠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금과 코인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믿게 된 건 잘못된 정보 때문이 아니라 단순화된 설명과 특정 시기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위험을 감수해도 되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의 성격이 달라지고 돈의 흐름이 방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믿음은 오히려 판단을 흐리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불안한 환경인데도 왜 지금은 금만 선택되고 코인은 밀려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두 자산의 본질적인 역할 차이, 그리고 시장이 위기에서 무엇을 먼저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돈을 벌고 싶다보다 돈을 잃고 싶지 않다가 훨씬 강합니다. 이 차이가 금과 코인을 갈라놓습니다. 시장이 여유로울 때는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가집니다. 기술, 성장, 혁신, 새로운 질서 같은 말들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때 코인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믿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안이 커질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미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게 뭐지? 이 질문에 가장 빨리 선택되는 자산이 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아있을 것 같은 자산이고, 코인은 상황이 좋아지면 크게 보상해줄 자산입니다. 지금 시장은 후자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누가 이 자산을 들고 있느냐입니다. 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들고 있을 생각으로 들고 있습니다. 나라, 중앙은행, 장기 투자자,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코인은 아직까지 단기 자금의 비중이 큽니다. 가격이 흔들리면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이 커질수록 금은 더 단단해지고 코인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이 오르는 걸 보고 위기니까 코인도 곧 오르겠지라고 성급하게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고 중간에 흔들리고 결국 지쳐서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코인이 빠진다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면 나중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다시 따라가느라 더 비싼 가격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금과 코인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이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런 시기마다 항상 금을 먼저 찾는지, 금이라는 자산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선택을 받는지입니다. 금이라는 자산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은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주식처럼 기업이 성장해 주가가 오르는 구조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임대료가 들어오는 자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반복해서 금을 선택합니다. 이건 수익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질수록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얼마나 벌 수 있지?가 아니라 이게 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입니다. 금은 이 질문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답을 해온 자산입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통화가 바뀌어도, 제도가 바뀌어도 금 자체는 부정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자산을 찾습니다. 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금이니까 선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오르는 방식입니다.
금은 보통 위기가 터진 뒤에 폭발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서서히 움직입니다. 뉴스에 아직 큰 사건이 나오기 전, 지표가 애매하게 흔들릴 때, 정책 방향이 확신을 주지 못할 때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은 항상 조금 과장돼 보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벌써 오르지?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금의 역할입니다. 금은 현실이 터지기 전에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금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금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는 개인 투자자만이 아닙니다. 중앙은행, 국가, 장기 자산 운용 기관들이 금을 보유합니다. 이들은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불안해질수록 금을 줄이기보다 늘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금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금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금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빛난다는 점입니다. 주식이 빠지고 부동산이 흔들리고 통화 가치가 불안해질 때 금은 그 자체로 보험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금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금은 수익 자산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 안전감이 위기 때 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럼 금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또 다른 함정입니다. 금은 위기를 버티는 자산이지 항상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은 아닙니다. 금의 역할은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습니다. 자산을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언제나 먼저 선택되지만 영원히 선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은 왜 이 시기에 선택받지 못하는 걸까요? 금처럼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면 코인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자산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코인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인이 실패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코인이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는 코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시장이 코인을 부를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판단이 크게 어긋납니다. 코인은 금과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자산입니다. 금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남아있을까에 답하는 자산이라면 코인은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을까에 답하는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 코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먹고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믿음, 기존 시스템이 바뀔 거라는 기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힘을 가질 때 코인은 가장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미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 자산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까? 지금 이 불안한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보상보다 지금의 안정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이때 코인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코인 시장에는 여전히 단기 자금이 많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일단 줄이자, 나중에 다시 보자 라는 판단이 빠르게 나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한 자금까지 얹혀 있으면 상황은 더 빨라집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강제로 팔아야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매도가 다시 가격을 누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코인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공포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면서 금과 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돼 있고 중앙에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는 금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금은 위기 때 쌓이는 자산이고 코인은 위기 때 줄어드는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같은 위기 뉴스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코인이 빠지면 역시 위험한 자산이었구나 라며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반대로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라며 성급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코인은 금처럼 기다려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들어가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 코인이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아직 위험을 감당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려면 불안이 조금 가라앉고 다시 미래를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때가 오면 코인은 다시 관심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이유는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맞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통하지 않고 분명 안전하다고 배웠던 것도 방향이 갈리고 그때그때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시장이 이상해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판단 수준이 높아진 것에 가깝습니다. 쉬운 시장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사면 오르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회복되고 뉴스 몇 개만 따라가도 방향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신호가 없습니다. 금은 오르는데 코인은 빠지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자산은 먼저 정리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자산은 비싸 보여도 계속 선택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계속 한 박자 늦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미 오른 금을 따라가고 이미 꺾인 코인에 손을 대고 그 사이에서 손실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지금은 뭘 사야 하나요? 금이냐 코인이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는 그런 정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틀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판단이 점점 극단으로 갑니다. 또 하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 기다림의 보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버티면 된다는 말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틴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투자 판단이 아니라 감정 반응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착각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자극적인 분석을 보고 더 극단적인 전망에 기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보를 해석하는 기준이 없어서 어려운 시장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언가를 당장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큰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것, 시장이 요구하는 태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실력과 상관없이 계속 힘든 장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시장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 아닐까? 조금 더 명확해지면 다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 자체는 아주 정상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잠시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가장 큰 기회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시기에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이 시기에 공부했고 이해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시장이 어렵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관심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위험하다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시장이 어려우니 공부를 멈추겠다 하는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는 시장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받고 뉴스가 아니라 기업의 체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자산을 던질 때 그는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어떤 산업이 다음 사이클을 이끌지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자 이미 준비된 상태로 움직였습니다. 버핏의 큰 수익은 늘 이런 혼란기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가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이해한 상태로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젊은 시절 시장을 잘못 읽어 거의 파산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라면 시장을 원망하거나 투자를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집요하게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경기 사이클, 금리,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쓰는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달리오가 혼란기마다 쌓아온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순간이다. 그의 성공은 특정 한 번의 투자 때문이 아니라 혼란기마다 쌓인 이해의 총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시기에 대단한 수익을 올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자산은 먼저 움직이고 왜 어떤 자산은 나중에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공포에 빠지고 어떤 이유로 다시 욕심을 내는지를 관찰하고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과 코인의 엇갈림도 똑같습니다. 이 장면을 그냥 이상하다, 어렵다라고 넘기고 시장을 떠나버리면 다음에 코인이 다시 움직일 때 또다시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장면을 통해 지금 시장은 안전을 먼저 고르고 있구나, 아직은 위험을 감당할 단계가 아니구나 라는 기준을 세운 사람은 훨씬 편한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위기 때 용감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위기 때 시장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익을 자랑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 기준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고 차트 한 장으로 바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시기를 공부로 통과한 사람은 다음 기회를 알아보고 이 시기를 외면한 사람은 다음 기회 앞에서도 또 망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그때 왜 시장을 떠났을까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서가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채널은 오늘 당장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지금 어떤 자산이 선택받고 어떤 자산이 밀려나는지, 그리고 다음 기회는 어떤 신호에서 시작되는지를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시장이 쉬울 때보다 지금처럼 헷갈리고 불편할 때 이 채널의 역할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도 감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 남들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고 싶지 않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준을 갖고 싶다라고 느끼셨다면 이 채널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과장 없이 계속 전해드릴 테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독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보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